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강세장에 들어온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저기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는 1만 달러 폭락 전망을 내놨던 인사들은 요즘 어디로 다들 사라졌는지 조용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돌덩이만도 못하다 CBDC가 등장하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스탠스를 바꿔서 비트코인을 금지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름 아닌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입니다. 중앙화된 정부기관 입장에서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존재는 달갑지 않은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서로 날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생태적인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해버렸고 비트코인의 가치만 놓고 봐도 페이스북이나 테슬라를 넘어서 버릴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이 실버의 시가총액 역시 비트코인이 넘어서게 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이미 너무도 거대한 시장이 글로벌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더 유의미한 부분은 기관들의 진입이 이미 본격화됐고 앞으로 더 본격화될 가능성 한층 더 엄청나게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장 큰 단점은 변동성이 지목됐었는데 정부의 규제를 통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비트코인 ETF 등 주식 상품이 등장하면서 좀 더 안정성을 띠게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오르는지 또 왜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더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는지 비트코인 지지자의 관점에서 6가지 배경, 원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에게는 비트코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 구독자분들에게는 라운드업의 시간이 또 홀더분들에게는 응원의 영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021년에 10만 달러 간다, 2022년에 20만 달러 간다 이런 전폭적인 전망을 내놓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는 희소성입니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2032년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발행량은 한정돼 있고 이미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수요가 입증됐기 때문에 채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비트코이너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한정돼 있든 무제한이든 중요한 것은 시장에 실수요가 존재하느냐 여부인데 이미 비트코인은 전 세계 자산 랭킹 8위에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가치 저장 투자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 측면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한정돼 있다면 가격은 지금보다는 더 오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상식적인 논리입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비트코인의 강화된 기능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느린 거래 속도가 가장 큰 단점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거래 처리 속도가 느린데 화폐로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평이 꾸준히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엘살바도르 치보 지갑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적용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전폭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버렸습니다.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 이후에 여러 반대와 논란도 이어지긴 했지만 지금은 엘살바도르 국민 절반 정도가 비트코인 치보 지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른 거래 처리와 제로 수준의 송금 비용이 매력 포인트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도 즉각적인 비트코인 송금이 가능해진 건 역시 비트코인의 실용성과 기능성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최신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엘살바도르 치보 지갑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아이디어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스트라이크사가 트위터를 통한 즉각적인 비트코인 송금을 구현해내면서 하루 글로벌 이용자 2억 명의 트위터 사용자들은 비트코인을 일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느려서 유틸리티적 성격이 후달린다. 이런 비판은 이제 구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10만 달러 연내 도달 전망을 더 그럴듯하고 더 현실적인 기대감으로 만들고 있는 사안은 단연 미국의 비트코인 ETF 출시입니다.
캐나다와 영국, 브라질 등에서는 이미 ETF로 출시돼서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혼합한 ETF 상품까지 등장하면서 상품적 다양화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 ETF 승인을 미뤄오면서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억압한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스탠스가 급격하게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듭해서 밝힌 데 이어서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로 구성된 볼트 이쿼티의 ETF를 아예 승인해버리면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은 이제 시간 문제, 기정사실 이런 것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아예 개수까지 콕 집어서 10월 안에 비트코인 선물 ETF 4개 상품이 승인될 것이고 순서상 가장 먼저 신청한 프로쉐어스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먼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다는 것은 정식 금융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의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변동성 이슈가 완화되거나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큰 변동성을 이유로 주저해왔던 기관들의 진입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전환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ETF,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ETF 출시입니다. 특히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의 경우에 비트코인 ETF 출시와 맞물려서 꽤 의미 있는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부분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퇴직연금 계좌 규모만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4경 3천조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또 초고액 자산가의 개인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패밀리 오피스 역시 이미 60%가 암호화폐를 매수했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는 점이 공개된 부분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골드만삭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 세계 150여 개 패밀리 오피스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설문 참여 패밀리 오피스의 67%는 10억 달러 이상, 22%는 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응답자의 15%는 이미 암호화폐를 매수한 상태, 이미 시장에 들어온 상태이고 나머지 45%도 인플레이션 대비책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관심이 없다라고 응답한 패밀리 오피스의 경우에 가격 변동성과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이유로 꼽았는데 이런 이슈들은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의 60%가 비트코인 시장에 발을 얹히고 있다는 것은 다시 봐도 놀라운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다는 것은 정식 금융 제도권에 비트코인이 안착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정치권의 흐름 역시 의미 있는 변화 지점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흐름을 보면 지난 몇 달 동안의 모습과 사뭇 다른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통일된 암호화폐 정책 마련을 위한 작업에 이미 착수를 했고 백악관의 총괄 책임자를 두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표면적으로 확실하게 암호화폐 죽이기에 나선 모습을 보인 가운데 사실 이것도 진짜 죽인 게 아니다, 이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채굴자들의 이동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의회를 중심으로 부쩍 커진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비트코인 규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백악관, 의회 함께 원팀을 이룬 것처럼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 시그널을 날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바이든 대통령이 비트코인 매수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규제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다는 것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정식 제도권 진입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단순한 탄압 관점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엘살바도르가 첫 스타트를 끄는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이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점 역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시세 전망을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 CEO 알렉산더 호프너는 내년까지 최소 5개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것이다. 이런 전폭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주장이나 헛소리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것은 나름의 근거가 될 만한 분명한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외 송금이 빈번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송금이 커다란 매력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은행 데이터를 보면 2020년 전 세계 송금액의 75%인 5,400억 달러가 국민소득이 중간 이하인 나라로 송금이 됐습니다. 송금 수수료 이슈는 늘상 문제점으로 지목되어 왔고 이 외노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송금액을 낮추는 그런 장애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CNBC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송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송금 수수료 손실이 송금액의 40%에 달한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었는데, 엘살바도르가 지난해 송금받은 60억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 송금 수수료만 2억 4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도상국일수록 비트코인 법정화폐 이슈는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개도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이슈입니다. IMF는 올해 개도국의 물가 상승률이 선진국의 2배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만큼 개도국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은 아주 무척 많이 심각한 문제이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최근 화폐 단위에서 0을 6개 없애는 이런 나름의 화폐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화폐 자체의 가치가 없어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연내 10만 달러에 도달할지, 언젠가 몇십만 달러에 도달할지 여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과거부터 이어져온 역사적인 흐름이 담겨있는 차트, 또 시대적인 상황과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바라볼 때 비트코인은 이미 사라질 수 없는 시장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더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은 조금 바보 같은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코인, 가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돼서 덥석덥석 매수 버튼 눌렀다가 자칫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뼈 때리는 후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리서치가 사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비트코인을 둘러싼 전반적인 호재성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응원의 의미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